이번에 결혼 소식을 좀 어떻게 듣게 돼가지고 예빈 신랑한테 연락을 해서 저한테 사과할 생각 없는지 좀 물어봐주면 안 되겠냐. 둘이 해결해야지 저한테 이러실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빠지고서 네, 제가 직접 전화했어요. 일진 무리들을 좀 결정을 해가지고 여럿이서 좀 많이 괴롭혔어요. 10명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괴롭힘을 당했다는 얘기죠? 내가 대신 미안하네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아줌마가 사과할게요.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진짜 무릎 꿇고 빌고 싶다. 에이구 참 안타까워 죽겠네. 미안해요. 예, 어린 시절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한 20대 여성분의 제보인데요. 자, 최영진 평론가님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올해 25살이 된 제보자 충남의 한 소도시에서 자랐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학교 폭력을 당한 겁니다. 이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타 지역으로 떠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예전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 여전히 이 과거의 아픈 기억들, 큰 상처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 부모님은 아직 그 도시에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 댁에 갔다가 자신을 괴롭혔던 그 가해자와 마주칠까 봐 두려운 마음에 부모님도 잘 찾아뵙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워낙 소도시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동창들이 중학교에서 가서 또 만나게 되고 고등학교 가서 또 계속 보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시달렸던 겁니다. 자, 그럼 학창 시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직접 제보자에게 들어보시죠. 지나가다가 이제 친구들끼리 저 붙잡고 이제 브레이지어 뒤에 후크를 푼다던가 그리고 방이라고 유리를 주먹으로 세게 막 몇 번 때리고 도망가고 이제 또 눈 마주치면은 막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어깨빵하고 막 밀치고 욕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선생님이 그래도 제대로 혼내보겠다고 진술서 쓰고 이랬던 적도 있거든요. 저도 이분과 통화를 했는데 교수님, 그 중학교 때 그 트라우마가 제일 심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중학교 때 제일 예민할 때고 또 아이들도 학폭도 가장 심할 때라서 중학교 때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 학폭이라 굉장히 지금 마음이 괴로우실 것 같아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중학교에 입학해서 이유 없이 이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중에서 주도적으로 제보자를 괴롭힌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여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보자의 SNS에 와서 악플을 달고 조롱하고 이렇게 제보자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입학하면서부터 이 가해자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제보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XX빵 이러면서 제보자의 중요 부위를 주먹으로 자주 때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명이 막 주도적으로 괴롭히니까 그냥 다른 아이들도 같이 가담을 해서 이 제보자를 괴롭히고 조롱하는 게 마치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대요. 이 정도가 상당히 심해졌는데요. 학교 옥상에서 여러 명한테 집단 폭행을 당한 뒤에 이 옥상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대요. 또 다른 학교 선배들이 불러내서 집단 폭행을 하고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박살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억은 제보자가 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제보자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3년 전이죠. 2023년 그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란 이 드라마가 선풍적인 또 이 학폭 사건에 대한 어떤 정말 국민적인 관심 이런 문제를 인식시키면서 이분 역시도 2023년에 SNS에 자신의 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가해자들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해요. 맞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니까 가해자들이 연락을 해와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받으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다라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주도했던 그 가해자 부분입니다. 그 가해 여학생 중에 가장 그 2학년 때 주도했던 그 학생은 제보자가 자신의 가방을 뒤진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 제보자를 안 좋게 봤고 그래서 사과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제보자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주동자한테는 사과를 못 받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가해자가 직접 그럼 보자, 대화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다시 볼 용기도 없었고 그래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중학교 때 이 제보자를 가장 좀 가혹하게 괴롭혔던 그 한 친구가 오히려 이 제보자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게 야 너도 내 가방 뒤진 적 있었잖아. 나 그 일로 나 너 별로 좋게 안 봤어.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을 한 듯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이렇게 떠넘기는 듯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의 주장입니다만. 자, 그러다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이 제보자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결혼 소식, 누구의 결혼 소식이었을까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이번에 결혼 소식을 좀 어떻게 듣게 돼가지고 며칠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저한테 사과할 생각 없는지 좀 물어봐주면 안 되겠냐? 둘이 해결해야지 저한테 이러실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빠지고서 네 제가 직접 전화했어요. 일진 무리들을 좀 결정을 해가지고 여럿이서 좀 많이 괴롭혔어요. 10명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괴롭힘을 당했다는 얘기죠? 내가 대신 미안하네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아줌마가 사과할게요.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진짜 무릎 꿇고 빌고 싶다. 에이구 참 안타까워 죽겠네. 미안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면 이 결혼 소식을 듣고 이 제보자께서 이 가해자 그 당시 친구의 예비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물어서. 자,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이 예비 시어머니는 그래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가해자 쪽에 그러면 되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들으신 것처럼 이 예비 시어머니는 그래도 사과를 되게 하십니다. 네, 하긴 했는데 이 제보자가 자란 곳이 작은 소도시거든요. 그래서 SNS만 하고 있으면 동창들 근황 아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가 동향의 다른 남성과 연애 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성 쪽 SNS에 웨딩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이 제보자는 그걸 보고 이 남자는 자신의 예비 신부가 학폭 주동자였다는 사실 알까? 나는 여전히 그때 일로 힘든데 얘는 결혼까지 하는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용기 내서 남성 쪽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한테는 진작에 차단을 당해서 따로 연락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성한테 이 두 사람 결혼하는 게 맞는지 가해자한테 사과할 생각 없는지 물어봐 줄 수 있냐 이런 부탁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둘 문제는 둘이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말하고는 오히려 본인도 제보자 SNS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해자의 예비 시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하고 만 거였고요. 이 가해자 예비 시어머니는 제보자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내가 미안하다, 무릎 꿇고 빌고 싶다. 제보자한테 사과했고 그렇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자, 그 예비 시어머니가 뭐 아마도 야 그런 전화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다면서요. 그 뒤로. 그렇습니다. 그 예비 시어머니하고 통화하고 이틀 뒤에 가해자가 연락을 한 겁니다. 가해자는 내가 정말 사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줬으면 좋겠다. 다만 그때는 우리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고 너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렇게 전했고요. 제보자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만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이후 제보자는 우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관계가 아니다. 나는 장기간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고 누군가 나에 대해 어떤 말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를 폭행하고 성적인 모욕을 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뭐 사과를 받거나 그런 것이 없다. 그 부분이 가장 원망스럽고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어 가해자도 예전으로 돌아가면 미성숙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현재는 내 사과로 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랄 뿐이야. 미안해라고 또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일단 저희가 지금 계속 가해 학생이라고 가해자라고 칭하는 그 친구도 뭐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 시어머니와의 통화 이후에 연락을 해서. 자, 근데 이 제보자께서는 어차피 지난 일을 나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과를 원할 뿐이다. 왜? 내 영혼의 평화를 위해서도 나도 용서하고 싶다. 다만 내가 진짜
이해할 수 있는 사과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학폭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말로 그 아픔이 오래 갑니다. 평생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나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부모님 집도 못 가는데 결혼, 연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가해자는 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그쪽이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는 않았고 나는 정말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랑 나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어라는 것도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자기는 항상 학폭 피해자이기만 했다라는 면에서 또 상처라고 보는 거죠.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공론화하면서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나는 지금도 고통스럽고 또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앞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보한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지난 2025학년도 대입 과정에서 전국의 대학 61곳이 지원자의 학교폭력 조치 결과를 입학 전형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수시 전형에선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 370명 중 272명이 탈락했습니다. 정시에선 27명 중 거의 대부분인 26명이 불합격했습니다. 학폭 이력으로 인한 감점이 수시뿐 아니라 수능을 통해 입학하는 정시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대학별로는 총 38명이 탈락한 계명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대에서도 22명의 학폭 이력 학생이 입시에서 떨어졌습니다. 서울대 2명, 연세대 3명, 성균관대 6명, 서울시립대 10명 등 소위 인서울 주요 대학에서도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이들 대학은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 1에서 9호에 따라 감점을 하거나 아예 부적격 처리를 하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해야 하는 만큼 학폭 이력으로 인한 탈락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학폭의 대입 반영으로 경각심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학폭 자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일선 교사들의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대학 수시 모집에서 전원 탈락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북대학교는 내년 수시 모집에서 학교폭력 정력이 있는 지원자를 모두 불합격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합격 처리된 인원은 학생부 종합전형 9명과 학생부 교과 및 실기 전형 9명, 모두 18명입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입 수시와 정시 모두 학폭 기록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